있나? 받침 한번 해보자. 발씨름 하셨고 만원서. 아니 그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발씨름 한번 해. 안나. 아버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그 얼굴을 마주합니다. 내가 감자보자. 내가 폴이 아파서 요새. 내가 못 읽었다. 진짜 해봐라. 하나 둘 셋. 여전히 이길 수 없고 또 이겨서는 안 되는 존재. 아이고 뭐니 아이고 힘 있다 야. 아이고. 예술을 해볼까 예술. 소문난 옹고집의 왕소금. 우리의 삶도 짜릿짠 눈물이었습니다. 자, 시작. 저거 못 읽다니까. 진짜 못 이기네. 진짜 못 이기네. 진짜 못 읽다니까. 아 원래 백다우가 저 억수로 세다. 아령 봐라 아령. 아 거기 네가 이길 수 있나 뭐. 하루 20분 하거든. 그래 그렇네.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20분, 잠들기 전에 20분. 근데 이제 오른팔은 한 번 정한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내시지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온 세월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박선상을 공필만 생생 묻어고 있구나. 섬진강 너른 품에 자리한 경남 하동. 조실 부모하고 무일푼이었던 아버지는 처가가 있는 하동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울 수혜로 5 아들 내외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모여듭니다. 아버지. 큰일이고. 구순의 아버지 박기화옹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아니죠. 어머니 3분이 있어 한평상에. 그 세 분이 한가를 딱 붙들고 해. 안 그래요? 내 아이가 경상대학에 사범과 국어 국문학과 합격이 됐거든. 그때 춤 한번 췄어. 우리 큰놈 교육대학 춤 한번.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대학 문은 다 밟았어. 문은 다 다섯이다. 키울 집에는 겁났지. 키울 집에는 아들만 있으면 뭐 오직 별났을까. 아무도 자기로 안 건드리면 괜찮고 건드렸다 코면 뭐 그 사람은 시커 묻고. 아버지는 하동에서도 소문난 옹고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쫓겨가지고 밑에 예가집인데 쫓겨가기 예사고 이웃집에 덕성말이 해놓은 데 가가지고 비 오는 데 가서 웅크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쫓겨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새벽 4시 반에 다시 돼서 와서 소득을 끼리. 그러면 이제 밖에 이어서 이제 영근아 이름이 영규이거든. 영근아 예 일어나거라. 영근아 예 일어나거라. 영근아 예 일어나거라. 그럼 다시 이제 내부터 딱 불러. 영근아 내가 이러면 새끼야 예 소리 들으려고 불나. 소뚜껑을 탁 때려서 안 나오면 난리나지. 아이고 다오면 많다.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가훈처럼 아버지는 끼니를 굶어서라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고집 덕에 아들 5이 대학문을 밟았습니다. 건강하이소. 환갑 넘긴 장남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우선에 나. 90번째 맞는 새해. 아버지에게는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90년이면은 95까지 살고 95년이면은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 지금부터서
5년만 더 살면 100살 희망이야. 공무원으로 일하던 노총각은 어린 색시와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후 처가 동네로 내려온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땅을 일구면서도 자식 농사만큼은 최고로 짓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부터 진주로 유학 보낸 6남매의 자취방 뒷바라지가 자그만치 15년. 현실과 타협은 하되 부정한 것, 무례한 일은 참지 못하는 올고듬. 구순의 연세에도 아버지의 필체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경천 애인. 내 이제 지로이지. 지로 바사했냐. 내 성질이 그 정도 못 먹거든. 바로 세워. 그때고 부정한 걸 보면은 부사뛰라. 그래 바르게 세워라. 100%를 그래 안 돼도 내가 이래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 노력을 하겠지. 타, 사, 현, 정. 꾸준히 이를 깨뜨려 바로잡는다. 부정을 못 보는 성품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장으로 10년, 새마을 지도자로 14년. 마을 일 보는 동안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빡빡하기 이를 데 없는 남자와 한평생. 그 성질 맞추다 보니 어느덧 80을 넘겼습니다. 동네 살림에도 빈틈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집안 살림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지요. 아버지는 왕소금 중에 왕소금이십니다. 장에 다녀온 날, 어머니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갈대 차비. 갈대 차비는 저거 2,600원 주고 탔고 질금거리 가만히 있어봐. 고추, 들깨. 금전 출납부 쓰는 남자와 일생을 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돈 잘 쓴다.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없다. 여기서 어때? 1,500원. 33,000. 오늘 59,000원 썼어. 큰 대가리가 꼬막이 10,000원. 약값이 33,300원. 그 다음에 고춧가루 뽀수고 달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막 그래 시인들 해. 이제 내가 작대를 그면 안 돼. 쓴 돈과 남은 돈이 맞아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처음엔 싸움도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74년이겠네. 그래 41년 틀림거든요. 내가 30살 붙었어. 내가 90이니까 30살 60년 됐어. 여기. 명태 5마리가 300원 하던 까마득한 시절부터 아버지의 금전 출납부는 시작됩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새 나갈까 아버지의 초특급 절약 정신이 아니었으면 대학생 5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요거 찍어도 안 돼, 요거 찍어. 깐깐하기로 하동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아버지. 그 아버지 곁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방금 사온 꼬막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단골 메뉴. 탱글탱글 꼬막살이 그만 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야, 파출소를 전화 걸어야 되겠어. 가겠습니다. 밀접 취재를 해도 아버지가 그간 쌓인 속내를 내비치십니다.
할아버지 썩내면 뭐 아무것도 없다. 말 안 들으면 썩을래고 뭘 굳이. 아직도 그러셔요? 아무도 못 이긴다. 텔레비 방송국에서 취재한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사상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하고서는 우리 사생활. 잠시 후 거짓말처럼 경찰차가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에도 제작진을 환영해주던 아버지가 단단히 틀어지신 까닭이 궁금합니다. 영감 할머니 말이지 전자 된 밥을 차려가지고 당신 밥도 대접을 하고 이래야 되긴데 그리 못해야지 이런 게는 말이지 우리 뭐 어디 하신 데 계신 모르지만 알바 벌도 안 떼었지 이런데 보기가 영 민망해서 안 되겠대. 아이 우리가 말이지 집안에 들였으니 누구라도 큰 손님. 그런데 대접을 융숭하게 못 해주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겁니다. 있건 없건 손님 대접 소홀해 본 적 없는 깔끔한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5분) 거리에 사는 둘째 아들 영균 씨 내외는 부모님 댁의 해결사죠. 대학을 졸업한 영균 씨가 도시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억척스런 농부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참 바쁠 때는 뭐 9시까지도 하는데 모내기 하고 할 때는 뭐 9시가 넘어 하지. 아버지 성질이 성질이 응간 그러니까 좀 조금 요만한 것도 잘못하고 계시면 그걸 콕 밝히고 이러거든.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 사람들 싫어해. 그런 걸 응간 따지 않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아버지 나이 들게 젊은 사람들 아버지 막 뭐 달라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잘못다 천에 살다가 가시에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들어왔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든든한 아들이 하나 옆에 있으니까. 해결사 영균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은 없습니다. 새벽 4시면 아버지의 불호령에 깨어나던 그 부지런함이 살림미천이었지요. 어머니는 이른 아침 들에 다녀온 모양입니다. 돈벌이가 온다. 심심해서 뭐 놀다 오지 뭐. 쑥내음이 자루 가득입니다. 아침 먹고. 잘 간다. 동네 형님 아우가 모여 지천인 쑥을 부지런히 뜯어왔습니다. 전답도 없이 빤한 살림에 어머니는 손을 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돋아나는 푸성귀는 쏠쏠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뭐고 하고 뭐 있었어요? (6kg) 좀 넘어서 시간 더였어요. 시간 더였어. 영감님의 짜디짠 금전 출납부에는 남지 않는 어머니의 비자금. 한 푼 두 푼 모아 어머니는 딴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작해가지고 나라 해갖고 고바 갖다 이어놓으면 이제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고 없으면 그걸 퍼내갖고 멀리 퍼내갖고 내가 가서 돈을 만들어갖고 아들 오면 한 입씩 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그게 내가 도둑질이다 그기라. 아들들이 모이면 엄마 옆으로 다 모이거든요. 엄마 옆으로 다 모이거든요. 틀어주이고 내놓지 않는 왕소금 아버지만 계신다면 살림이 굴러갈 리 만무하지요. 18 색시와 24 총각이 만나 66해를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84, 아버지가 90 고개를 넘었습니다.
내외가 의부로 행차하십니다. 90년을 아끼지 않은 몸. 오늘은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 받는 날입니다. 왜 걱정돼요? 난 내가 좋아서도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같이 안 왔어요? 혼자 와도 돼. 어머니가 계속 웃고 계셔. 그러고 와 그렇고. 울어야 되겠나. 어쩌면 일생 꼿꼿한 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 영균 씨가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젊으셨을 때는 작은 일에도 아들을 앞세우더니 요사이는 갈수록 말을 아끼십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이 껴있고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곳도 있지만 내가 오늘 몰랐어 내가. 모르셨어요? 나 어저께 왔다 갔는데도 말로 안 하더라고. 자꾸 이제 나한테 말하기도 이제 좀 그런 게지 미안한 게 자꾸 이제 내가 옆에 있는데 이제 자꾸 뭐에다가 사면 이제 내가 일로 다른 데도 일로 하니까는 이제.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입맛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감 밥을 이리 자신 게 반찬이 필요가 없다. 요거는 하루 이틀 아니고 이런 12들 계란 하나 더 아침에 두유 하나. 젊어서 보통 자주시는 게. 근데 우리는 이래가 못 먹어. 저래가 못 먹어. 아무도 저래가 안 먹으려고 하네. 물요. 수신제가 가정을 다스리려면 내 몸부터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요. 큰 병 없이 90곡에 그런 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오늘 날 비 오네. 당당하고 꼿꼿하던 아버지의 걸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남자의 아내로 어머니는 한 고비 한 고비 그저 견뎌냈습니다. 밖으로는 칼날이요, 안으로는 왕소금의 호랑이. 아버지가 우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이 오늘따라 아득합니다. 나 오늘 큰일 났다. 농약 사러 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내가 여러 번 쓰러졌구만. 어디서 쓰러지셨어요? 김교 농약사 앞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두씩 와가지고 후짜 와가지고 막 일바시고 그래가지고 멀거구만. 지금 요거 짚어가지고 요게 몇 년 전부터 부정맥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길을 가다 순간 혼절한 것입니다. 요 몇 년 사이 낙상이 7차례. 어머니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랬습니다.
다치진 않는가요? 응? 다치진 않았어? 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바이크.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 자꾸 머리 갈라고 없던 비행기 자꾸 생기네. 열여덟 수줍은 색시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청년 박기화. 콩닥콩닥 다부진 몸에 정직한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어느 봄날 하동 아정마을 5 아들이 아버님 댁에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빈틈없는 시간들, 그 길을 따라 5 아들도 걸어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모자. 이 말고 거기 거기 요새 이 40발 잘 받아. 큰아들이 64, 막내 아들이 53. 지나고 보니 잠깐입니다. 둘째 영균 씨네 집. 아버지는 오늘 90번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막내. 우리 잘했어. 망망대해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불을 밝혀준 등대. 그 이름 아버지였습니다. 촉각이 공정이다. 고난 돌이 정막는다. 갱금 녀석이라. 금을 보거들라건 돌과 같이 봐라. 그 2가지. 사사건건 사람들과 부딪히던 옹고집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보드랍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1988년 7월 13일 일기에 오늘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 싫어하면서도 좋아했던 나, 자라면서 삐뚤어진 눈초리로 봐왔던 아버지. 그런데 오늘 문득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 대학 때까지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는 몸으로 새끼를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니 아버지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모두 사랑으로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면 자식들에게 닥쳐오는 애군을 물리쳐 준다고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곁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아버지 구순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예, 넷째 올렸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나?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야. 나 행복하게 다 잘 있습니다. 아버지 술만 조금만. 너희들에 대해서 전력토를 합니다. 전력토. 누구를 위해서는 그럼. 이제 술 조금 먹고 밥만 많이 먹고. 누구를 내가 그만. 누구를 위해서 전력토를. 그래. 조금 저 웃어 그걸 써야지. 아버지 올리놨어. 아버지 영구입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제 내가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은
그래. 이제 그만 울어. 이제 다른 사람 다 울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이제 다 다른 사람 다 울리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너를 몰라주는 경우 있어. 또 아버지가 그래 사진 찍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물로 한 잔 드시. 너한테 자랑할 건 없지만 뻔나지는 않아. 물을 한 잔 드리고. 뻔난 소리 없어. 자식에게 보드랍지 못했던 것은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은 자식 사랑에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고맙다. 호랑이인지 고슴도치인지 털도 가시도 없는 누군가가 아들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 둘, 셋. 경남 하동 아정마을에 한 아버지가 삽니다. 독불장군, 왕소금, 자식들에게 원망도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몰래 삼킨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어디서 제가 필요한 일자리가 없나요? 아버지, 한 집안 이끌어오느라 애쓰셨습니다.